네, 안녕하십니까. 추천 종목을 받고 이 추천 종목으로 인해서 손실이 너무 크다라는 내용은 이미 이전부터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받은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말씀해주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어, 주변에 뭐 가족, 뭐 아니면 지인도 많지 않습니까? 직장, 뭐 직장 동료, 동창, 아니면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어떻게 알아가시는 분들, 예, 많잖아요. 그럼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옵니다. 와서 누구야? 야, 누구라고? 만약에 저라고 하면 야, 한 나 천만 원만 빌려줄래? 라고 했을 때 가족이 얘기를 해도 고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이 예, 누구보다도 가까운 가족이 얘기를 해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가족이 아니라 뭐 누구 그러니까 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다르겠죠.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 그렇다고 재산이 많다라고 해서 천만 원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천만 원이라는 것이 누구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또 클 수 있고 뭐 작을 수 있고 그쵸? 그냥 빌려줄 수 있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전 재산 1억인 사람이 그러니까 전 재산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전 재산이 1억이다. 현금 갖고 있는 게 누구는 100만 원이고 누구는 1000만 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현찰을 다 나한테 좀 빌려줄래?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래 빌려줄게. 바로 얘기하시나요? 예, 저는 칼같이 자릅니다. 예, 저는 예, 칼같이 자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종목을 추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전 재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종목을 추천을 받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현재 이 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뺏기는 건 아니다. 빌려줘서 못 받는 건 아니다. 그 차이이지만 누구를 믿고서는 투자를 하는 것과 누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 확인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종목을 받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에 있어서 왜 추천을 하는지는 얘기는 할 겁니다. 다 좋다, 다 좋다, 다 좋다. 어떤 일정이 있어서 좋은 호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재료가 있고 다 얘기하고 뭐 기술적인 것도 얘기하고 재무제표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쵸?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판단은 이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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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는 매매해 보겠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를 안 하시죠. 예, 바로 이제 손절이죠.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천하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 추천하는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추천한다. 그러면 추천하는 것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얘기하지만 손절을 얘기를 안 한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의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 차트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를 하고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할 때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격, 그쵸? 잘 보세요.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 재료도 보고 차트도 보고 다 본다. 또는 재료도 본다. 재료만 본다. 그렇죠? 자, 그럼 재료만 보시는 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드려 본다라고 하면 재료만 봐요. 기업만 봅니다. 아무 자리에서는 매수하십니까? 네. 아무 자리에서는 매수한다라고 답변하셨다라고 하면 손절도 아무 자리에서나 하시겠죠? 그렇죠?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시던 아무 자리에서나 손절을 치시던 손절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기준이 뭐기 때문에? 재료이기 때문에. 기업과 재료이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고 아무 자리에서나 네, 손절을 칩니다. 예, 그것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매수에 대한 의견만 있고 손절에 대한 의견이 없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재료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지만 손절을 얘기 안 한다?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른다? 네, 지금 주가에 이 주가가 정말 매수해도 되는 거냐? 그쵸? 기업만 좋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차트만 좋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론 기업에 대한 기준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수와 손절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재료와 기업을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과 재료를 보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위치는 있습니다. 기업이 좋은데 손절 왜 치느냐? 반등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제가 잘못한 겁니다.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그런 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예,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손해 보신다 하더라도 글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종목을 보면 이 심리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 만약에 매수 이후에 80% 빠졌다가 쭉 올라오는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과 이제 심리적인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손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손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뭐냐 주가에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흐름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반드시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손실을 봤을 때, 왜 이런 종목을 추천을 했느냐, 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판단 직접 하셔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게. 자,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것, 그리고 매수와 손절, 매도, 익절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공부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고 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것도 알지만 정말 이 주식을 시작을 할 때 분명히 어떤 종목 또는 매매를 하실 때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주 간단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가 손절 쳤더니 뭐 상승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 이거는 직접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과 지켜보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어디까지 빠지면 위험하겠다 안 되겠다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을 해주신 분들을 봤을 때 많이 하락했어요. 50% 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5%면 마이너스 5% 손절할 거야. 10% 손절할 거야. 기술적이고 기업적이고 뭐 상관없다. 매수 자리에서 이만큼 빠졌을 때 손절할 거야. 라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급등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급락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급등장이 나오면 뭐 손절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지만 급등장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빠지는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손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쉬시는데 또 비도 많이 오는데 너무 부정적이고 무거운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매매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어떤 분야든 어떤 분석이든 어떤 매매를 하시든 내가 원하는 매매에 있어서 기본적인 공부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